시카고 커피팀이 선보이는 유튜브 라디오 태평양 입문단입니다. 오늘 7회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일 기준으로 하면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텐데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 그리고 미처 못 가신 분, 또는 포기하신 분, 그리고 저처럼 이 성수기를 좀 피해서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여름의 끝자락에 한번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이번 태평양 입문단 7회는 주사부리 없이 사랑방 치킨만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여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여행 좋죠. 예, 여행 좋아합니다. 예. 가벼운 질문으로 최근에 다녀온 여행지가 어딘지부터 한번 해볼까요? 최근이요. 네. 저는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은 올해는 좀 못 간 것 같으니까. 그렇네요. 작년에 그 문제의 고향인 광주광역시에 다녀왔죠. 예.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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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네. 광주가 뭐였죠? 그 달국벌이, 대구가 달국벌인가요? 대구죠, 그거는. 예. 광주가 뭐 빛골, 유명한 게 있었는데 빛골. 빛골이라고 부르죠. 맞아, 예. 빛골. 음. 빛골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빛인가? 빛나는 거? 예, 그래서 광주죠. 예. 빛광자구나. 예. 빛광자의 대구도 그래서 거울주. 그래서 대구도 달구벌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큰 대자가 뭐 달구 이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 한자의 의미 그대로 읽은 거고요. 예. 그대로 그래서 풀어서 읽은 거구나. 그 달국벌이나 그 빛골이 왜 그때 좀 많이 알려졌냐면 2002 월드컵 때 아마 대구에서는 미국전을 했던 걸 기억하고 광주에서는 4강 진출한 그 스페인전을 했던 걸 스페인전이었죠. 기억하는데 음. 그걸 이제 중계하면서 이제 그 대구와 광주의 그 한글 이름들을 좀 언급했어서 좀 맞아요. 유명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맞아요. 그 송재희 캐스터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알겠어. 광주를 다녀왔고, 문제는 어디를 다녀왔었나요? 그쵸. 작년 9월쯤에 저는 저기 동해를 한번 갔다 왔죠. 동해 좋죠. 예. 예. 동해 무코라는 작은 도시가 있거든요. 저 무코 가봤어요, 무코항. 네. 기차 거기를 타고 제가 가봤었는데. 예. 조용히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작은 데인데, 거기 등대 하나 있고, 군부대가 예, 그러니까 거기가 철책 치고 있고. 동해시 무코동인가요? 그냥 동해 맞을 거예요. 그게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서울에서 가면 정동진 가기 전인가? 예. 굉장히 가장 가까운 기차역? 이렇게 서울에서 동해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조용한 곳이어서 그냥 다녀왔습니다. 저도 바로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은 여행지라고 했으면 해외여행지도 포함인가요? 그러니까 이 여행이란 주제가 엄청 커서 이 국내 국외를 다 합치면은 엄청나게 얘기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국내로만 좀 한정지으면 어떨까 해요. 국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국외를 좀 다니셨나 봐요. 뭐 남들 다니는 만큼만 다녔죠. 예. 국외를 많이 얘기하고 싶으신.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가벼운 질문으로 마찬가지로 좀 내가 추천하는 여행지는 이곳이다. 내가 가봤던 곳 중에서 여기는 좀 듣는 사람들에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추천해 볼 만하다 하는 곳이 있나요? 근데 저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안 다녀서 추천이라고 할 만하기에는 좀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무코를 최근 다녀왔는데 거기를 좀 추천하고 싶다. 추천이라고 하면 이유가 네. 있나요? 거긴 좀 제가 좀 여름이 끝나고 가기도 했지만 물론 아예 사람이 없는 곳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바닷가기도 하고 무코 항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놀러 오신 분들이 좀 보이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번잡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바다 항이니까 바다가 있고 도시 그쪽 동네라 그래야 되죠. 좀 작아서 돌아다니기도 편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한 여행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도 좀 그리고 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더라도 제가 가야 할 곳을 계획을 했으면 거기를만 딱딱딱 보고 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묵호 혼자 좋습니다. 가기 좋은 곳입니까? 그럼 혼자 예, 제가 가서,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아, 가서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도 이제 좀 근처에 나름 좀 알려진 해수욕장이랄까요? 해변이 꽤 있더라고요. 몇 개. 근데 이제 음, 그냥 검색을 해서 그냥 좀 외진 곳으로 갔더니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혼자 뭐 좀 책을 보고, 예, 바다를 보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 혼자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음, 그리고 물론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는 물론 저도 이제 기차를 타고 가 현지에서는 좀 먼 거리는 택시 탔는데 제가 힘들어서 그랬지 걸어 다녀도 음, 좀 괜찮은 거리여서 그냥 혼자 걷고 생각하기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무코를 전 추천합니다. 음. 무코. 무코항 저도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21살 때인가 굉장히 어릴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 몇 명이 그날 당일로 정해서 새벽 그 야간 기차, 비둘기였는지 무궁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오랜만에 야, 입석으로, 듣네. 비둘기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예. 네, 그래서 좀 연식이 나오는데, 뭐 아마 무궁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무궁화호면도 엄청 걸리거든요. 그쪽은 이 산이, 기차로 가면은 기차가 이제 그때 뭐 터널 있고 그럴 때가 아니니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막 어떻게 돌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거의 한 막 대여섯 시간 가니까 새벽에 도착했었던 것 같아요. 밤 한 10시 출발했는데 입석으로 가서 굉장히 고생해서 잠 못 자고 가서 새벽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흐려서 뭐 해 뜨는 것도 못 보고 바닷가도 군인들 아저씨가 지켜서 막 철책에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던 아,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여,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기억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잊혀지지는 않네요. 그렇군요. 음. 제가 그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역시 문제과 비슷하게 사람이 그렇게 붐비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그럴 곳을 갈 때도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명소나 또 사람이 많아야 신나는 곳도 있죠. 근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사람을 좀 피해서 간다. 그래서 그런 테마에 맞게 갈 수 있는 곳은 저는 이 장소와 함께 영화도 같이 하나 추천해 드리는데요. 일단 어, 영화 얘기를 살짝 깔면은 이 영화 중에 우리 민식이 형 나오는 최민식 씨가 아, 나오는 뭔지 알 것 파이란이 같습니다. 아,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파이란이 제가 보고 엄청 펑펑 울었던 영화 중 하나였는데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아마 동해 대진항일 거예요. 이 음, 대진항은 아마 동해 쪽에서 최북단에 있는 항구인데요. 그렇게 큰 항구는 아니에요. 근데 뭐 아무래도 항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신선한 해산물들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이 저는 원래 화진포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화진포 음, 해수욕장도 예전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또 역시 이제 최북단에 있는 우리나라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들려봤을 때 이 해수욕장이 일단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이. 그리고 사람도 적당하고 음, 그리고 백사장이 정말 고와요. 진짜 정말 고운 이 모래 백사장인데 그게 아마 조개들이 다 이렇게 깎이고 깎여서 된 백사장이 제일 좋은 백사장이래요. 근데 아마 화진포 해수욕장이 그런 백사장이라고 들었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진짜 물이 맑아서 바다에 들어가면 발에 뭐가 걸리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 그게 조개예요. 음, 그 조개를 바로 그냥 뭐 발로 느껴지는 걸 바로 캐서 뭐 나중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었던. 근데 좀 이제 지금은 좀 오래됐으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강원도 고성에 있는데 이 화진포해수욕장도 제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진항도 갈 수 있고 이 화진포해수욕장도 들릴 수 있으니까 아마 가족들이 가기에 참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북단에 있다 보니까 휴전선에 가까워서 아무래도 이제 민통선 지역이 많았어요. 민간인 통제 구역이. 저는 그곳에 가게 된 계기가 지인분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동네 주민만 갈 수 있는 바닷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 동네 신분증을 보여주면은 그 철책문을 열어줘서
그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밖에 없었어요. 오, 그래서 좋네. 진짜 없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화진포 해수욕장이 아니었고 화진포 해수욕장은 이제 나중에 들려본 거죠. 그 근처에 있으니까. 근데 그 민통선 저게 바닷가가 제 인생 뭐 우리나라 바닷가 중에 최고였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깨끗하고 뭐 백사장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너무 좋고 막 그 전복 같은 것도 진짜 이 캘 수 있었던 이 바위 같은 데서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해수욕장 하나가 또 개방을 했나 봐요. 이름이 명파 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이거는 지금 화진포 해수욕장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갈 수가 없었던 곳인데 최근에 개방을 했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개방을 했으니까 이렇게 뭐 시설이 이렇게 엄청 뭐 대단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동안 이제 개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뭔가 좀 자연적으로 많이 좀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을까.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명파 해수욕장도 한번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민통선 쪽에 가는 거는 뭐 흔하지 않은 경험이니까 굉장히 귀한 경험이네요. 예. 네, 그 근처에 혹시 뭐 지인이나 있으면은 진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걸 평생에 남는 기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바닷가에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우리밖에 없는 바닷가. 네, 전세 낸 것 같은. 그렇죠. 그리고 군인 아저씨들이 지켜주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코벨이 추천하는 여행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제가 그냥 뭐 정확하게 다 아는 기억은 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가본 곳들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들이면 뭐 부산, 포항, 춘천, 홍천, 가평, 인천 을왕리, 뭐 차이나타운, 여수, 통영, 경주, 전주, 목포, 광주, 강릉, 평창 뭐 이 정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춘천은요? 춘천 얘기했습니다. 예. 춘천 했나요? 네, 이거 춘천을 예. 같이 가본 적이 있어서. 예, 이따가 춘천을 얘기할 일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아니, 근데 명예 제주도민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참고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면, 1년에 거의 뭐 6번 이상 제주도를 가고, 제주도 한 달 살이도 시행했던 아니요. 그런. 1년에 6번 가진 않았어요. 1년에 6번이면. 아, 6번 가진 않았다고요. 7번인가? 한 번씩인데. 7번인가? 7번? 1년에 가봤자 2번이죠. 어떻게 1년에 7번을 제일 갑니까? 많이 갔을 때가 몇 번이에요, 1년에? 제일 많이 갔을 때 3번입니다. 예. 3번. 예. 그리고 총 횟수로 따지면 몇 번 가셨나요, 제주도? 한 20번 갔지 않았을까? 20번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10번은 확실히 넘었죠. 예. 근데, 아무튼. 근데 미리 얘기해버려서 좀 김이 샜는데, 예. 그래요? 제가 좀 추천하는 곳인데 너무 아까 지금 다들 조용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곳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저도 여행은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꼽는 이 리스트가 왠지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 논란이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저는 가고 싶은 추천하는 여행지는 제주도를 꼽겠습니다. 예. 물론 누구나 가죠. 누구나 가는 제주도고 너무 익숙하고 물가도 비싸고 뭐 말이 많고 그래서 말이 많죠. 정말. 너무 흔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며칠 가는 그 단순 관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바로도 언급했지만 저는 어릴 때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한참 동안 안 가다가 2014년에 직장일이 좀 짜증나서 처음으로 한번 이제 여행을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혼자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 제주도의 매력에 빠져서 바로가 말한 대로 그 뒤로 막 1년에 막 2-3번도 가고 막 짧게 직장 생활하는 거 길게 못 갔죠. 그런 식으로 딱 오다가 2020년에 한번 직장을 관두고 일을 쉬게 되면서 꿈꿔왔던 어떤 한 달 살기를 하게 됐죠. 예. 그때 그게 경험이 되게 좋아서 한 달 살기를 그 뒤로도 2번인가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뭐 2달 살기 뭐 그랬는데 2번이나 했었나요? 대단하네. 3번 했죠 총. 예. 그 중에 이제 2번째 이제 바로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주도 그냥 단순 관광이나 그런 남들 많이 가는 관광지 여행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살기 같은 걸 추천하는 겁니다. 조용한 동네에 잡고 그냥 그곳에서 사는 거를 추천해요. 그냥 관광지 위주의 뭐 스파 치기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살면서 집주위 같은 데 산책하고 조용하게 지내다가 관광지 가고 싶으면 가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중요한 곳을 가되 메인인 곳을 가되 그런 식으로 조용한 제주도 동네에서
호젓하게 그냥 한 달 정도 지내보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좋은데 한 달은 한 달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직장을 때려쳐야 가는 거죠. 물론 저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직을 하거나 일을 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렇죠. 그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물론 이건 어쨌든 알아보고 실행해야 되는 거니까 품과 시간, 뭐 돈이 뭐 다 드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죠. 그런 돈도 많이 들고. 기회가 온다면은 한 번쯤은 인생에서 해볼 만한 일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주도의 백미는 그런 뭐 중문이니 뭐 어디 뭐 그런 유명한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협재해수욕장. 협재니 뭐 기억이 나네요. 애월이니 뭐 네. 그런 곳이 그런 사람들 많이 가는 스포도 물론 아름답고 좋죠. 하지만 제주도의 정말 백미는 사람들이 사는 일반 조용한 마을의 어떤 구비구비를 지나갈 때 아주 맞아요. 조용한 산골 마을 어떤 숲속 곶자왈 같은 걸 지나갈 때 그곳에서 마주하는 제주도가 진짜 제주도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맞아. 그 돌담길 같은 거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작은 마을 같은 거 네네. 걸어가는 게 참 재밌죠. 그죠? 그리고 네. 그곳을 그냥 재밌는 것도 재밌는 거지만 그런 곳을 지날 때 그 어떤 발견할 수 있는 보물 같은 풍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꼭 뭐 올레길을 걷는 것도 뭐 추천을 하고요. 전 다 완주했는데 그런 식으로 남들 다 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구석구석 그렇게 누벼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코벨이 추천하는 직장 때려치고 가기 좋은 최고 여행지. 제주도. 직장 때려치라는 말은 한 거 아닙니다. 아니, 한 달 네. 살기는 네. 직장 때려치고 갈 수밖에 네. 없어요. 아니면 뭐 이직하기 전에, 그죠? 그게 좋죠. 예. 이직하기 전에. 이직하기 터면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뭐 몇 주, 한 두 주, 뭐 한 열흘 그 정도라도 그냥 단순히 4, 5일 그냥 뭐 스팟 찍는 거 위주로 돌아다니는 여행과 템포 느린 여행을 좀 추천합니다. 맞아요. 급하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도 있겠지만 이제 가서 진짜 좀 마음과 심신을 좀 진짜 휴양하듯이 그렇게 뭐 그쵸.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는 거 여행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좀 일상에서 벗어나는 역할이 좀 여행인데, 예, 좀 번잡한 곳은 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래서 여행 가서 제가 좀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여행 가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특히 해외에 있을 때 많이 그러는데 이제 여행이라는 거 갈 때가 내가 전혀 안 가본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나 마을 이런 것들에서 있을 때 상당히 기분이 좀 좋은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저녁 먹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아침에 이제 산책을 갑니다. 그래서 산책을 가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눈 뜨면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뭐가 있나, 뭐 시장 있으면 시장도 가보고 이렇게 쓱 들어와 보는데 그때가 정말 어떤 여행 중 가장 재밌는 순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 동네에 처음 보는 광경들을 쓱 아침에 여유 있게 둘러보는. 그러면서 아침 식장도 한번 보고 어디서 먹어볼까.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데 한번 들어가도 보고 뭐 그런 것들이 글쎄요. 제가 좀 자주 하는 건데 좀 재밌고 여러분들도 한 번만 좋을 것 같은.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일어나서 그 동네를.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그 한 달 살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 달 네. 살기 너무 좋죠.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요새 같은 때에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왕이면 좀 가격도 좀 저렴하게 여행을 좀 가고 싶기도 한데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도 좀 알고 있는 곳이 있나요? 딱히 가성비가 좋은 이곳이라고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예. 굳이 따지자면 자기가 사는 지역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도시에 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거리가 가까우면 이제 교통비가 적게 드니까. 그죠? 정작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리 옆에 남양주가 있고 남양주 옆에 뭐 포천도 있고 많이 붙어 있죠. 예. 근데 정작 사람들이 그 옆에 도시를 갈 일은 별로 따지고 보면 그리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곳에 이제 뭐 지하철 타거나 버스 타면 금방 가니까 시내버스나 그런 것만 타도 금방 가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은 가본 적은 없는 그런 인접 도시에 가서 그냥 가볍게 여행하는 게 굉장히 저는 추천합니다. 예. 그게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 아닐까요? 예. 새로운 경험과
하지만 그렇게 음. 비용은 부담되지 않는 당일치기로도 갔다 올 수 있죠. 예. 제가 그래서 당일치기로 좋은 곳을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서울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어, 예, 저는 서울에 살 때만 해도 저는 뭐 섬에 가는 걸 좋아해서 음, 서울에 가까운 섬 생각나는 곳 있나요? 남이섬은 멀죠. 남이섬, 남이섬, 어, 남이섬도 섬이죠. 어, 그래서 오이도? 어. 오이도도 섬인가요? 오이도? 어. 오이도도 섬 맞아요. 그리고 선유도도 있죠. 예, 그럼 강화도가 바로 안 나오네요. 저는 강화도인데 바로 아, 강화도. 근데 강화도는 강화도. 광역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저는 좀 자차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음, 차를 가지고 나간 거 했을 때, 강화도가 이제 안 막힌다고 했을 때 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따라서 1시간 정도에 끊을 수 있는 곳인데, 음. 역사적인 그런 것도 좀 많고,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강화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도 주변에 섬들이 또 있어요. 뭐 성모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영종도는 근처는 아니지만 뭐 아무튼 근처에 여러 가지 섬들이 작은 섬들이 있는데 제부도 대부도 뭐 많이 있죠. 맞아요. 뭐 있는데 근데 강화도 근처에 큰 섬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교동이라는 곳인데요. 음, 교동도인가? 아무튼 근데 거기가 그러니까 강화도도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아마 초지대교와 강화대교 이렇게 두 개의 다리가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기억하다니 굉장히 아무튼 그런데 그 강화도에서 또 교동도로 가는 교동대교가 2014년에 개통을 했어요. 근데 2014년에 개통을 해서 이제 교동도도 차로 갈 수 있게 된 건데 섬에서 섬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강화도나 그 교동도 그쪽의 특징은 북한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그렇겠죠. 판문점 이쪽 음, 그쪽뿐만 아니라 임진각 쪽만 아니라 강화도도 거의 그냥 북한이 거의 보이거든요. 바다 쪽 가면 북으로 맨눈으로. 그래서 이런 그쪽 북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들이 비교적 좀 많이 있고요. 이제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사람도 야 저희가 북한이야, 그러니까 에 뭐야, 뭐 헛소리야 이거. 저 북한 맞다니까 막 이래서 그렇게 너무 가까워서 그 사람이 믿지를 못할 만큼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이 교동대교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마 다리를 건너고 나선가 또 군부대 그 검문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분증 그런 거를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최근에 보니까 어떤 전통시장 같은 우리 옛날 우리 재래시장 같은 곳들이 좀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 그리고 볼거리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소소하게 그리고 옛날 그 시장의 모습 같은 것을 갖추고 있어서 시간을 보내고 한 바퀴 돌기 괜찮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강화도가 괜찮은 여행지 아닐까. 음, 가깝고 그리고 그냥 1박으로 갈 필요도 없고 당일치기로 교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으니까 강화도 가서 섬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재미. 제일 재밌었던 거는 그 부대 검문소를 지나갈 때 그 쾌감 있지 않습니까? 나도 군대에서 저런 근무를 섰었지. 나도 근무에 섰을 때 저런 여행객이 되고 싶었는데 드디어 여행객으로 이런 곳을 지나가는 거. 그런 쾌감 같은 게 저는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서울 근교 여행지로 그리고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차만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